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 TV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받는 원자력 발전, 한전의 KPS, 호주의 ERA라는 우라늄 기업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다시 고민하는 호주,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원전만큼 정말 경제적 편익이 좋은 그런 생산 방식을, 전기 생산 방식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 플러스 이제 탄소를 배출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경제적 이런 비용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원전이 비교적 저렴한데 시간이 갈수록 좀 비싸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이 온실가스랑 탄소 배출에 관해서는 확실합니다.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이런 거를 전혀 배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호주랑 한국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탄소는 줄여야겠고, 그렇게 해야겠는데, 이거 지금 석탄 발전소 다 멈추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발전소들 다 없애면은, 이거 지금 전력을 보충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특별한 상원 특별위원회를 설립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콧 머리슨 연방 총리에게, 호주의 총리에게 원자력 산업 개발을 위한 특별 설립을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약간의 시간, 태양광 발전과 그다음에 풍력 발전,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막 도입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석탄에 대한, 그리고 화력 발전소, 이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발전소들을 줄이는 시간, 그때 이제 전력 공백이 생길 이 시기에 원자력 발전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에 따라서 그 시간의 한 텀이 한 몇 년 정도 될까요? 그 전력이 부족한 텀, 화력 발전을 줄여버리기 때문에 그 텀을 노리는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호주에 있는 ERA라는 우라늄 생산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주 최대의 우라늄 생산 기업이고요. 우라늄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이제 광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호주의 주식, 호주의 우라늄을 생산하는 ERA라는 기업의 주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고요. 벌써부터 이미 소식은 퍼져 있었기 때문에 소폭 주식이 상승을 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호주 최대 우라늄 생산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오틴토라는 세계 4위의 굉장히 큰 광물 생산 기업이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성이 있다. 안정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조금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저는 조금 안정적인 그런 면을 추구하거든요. 리스크를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비교적 덜 오르고 그다음에 안정성이 있고 그런 부분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예를 들어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첫 번째로 우라늄에 관련된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을 해서 수소를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소 생산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을 전기 분해해서 생산하는
그린 수소 방식, 그다음에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그레이 수소 방식이 있는데, 그린 수소 방식은 이제 풍력, 태양광 이런 발전을 이용해서 그 전기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면은 생산 단가가 무지하게 비싸다라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레이 수소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에서 추출을 하긴 하는데, 그 추출을 할 때 탄소를 배출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레이 수소입니다. 그레이 수소. 회색 수소죠. 회색. 어느 정도 환경 오염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수소라는 에너지, 수소 에너지가 이제 나타내는 게 이제 친환경, 그리고 이제 녹색 에너지 이런 건데, 이 그레이 수소는 조금 그런 수소의 취지와는 조금 어긋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그레이 수소를 조금 이제 보완하는 블루 수소, 그레이 수소 추출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해주는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좀 더 친환경적으로는 고려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 그린 수소 같은 경우, 이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를 생산하는데, 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했을 때는 굉장히 생산 단가가 높지만은,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을 해서 그린 수소 생산 방식을 적용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뭡니까? 한국 하면은 원자력 기술에서는 최고, 짱,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의 엄청난 원자력 기술력, 그런 것들과 이제 이 그린 수소 생산 방식의 결합이 딱 되면은 저렴한 방법, 근데 가장 저렴하진 않아요. 사실상 이 원자력 발전소는 핵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른 이제 화력 발전소 그런 발전소들보다는 저렴하겠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원전 해체 비용, 원전 핵 폐기물 처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결국 다른 발전하는 방식보다 거의 더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2023년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 재빠르게 저탄소로 빠르게 변화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단기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찾으면은 거기에서 원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고, 그래서 이 한전의 이제 원전에 관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두산중공업, 한국수력원자력 이런 기업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 기업들이 계획하고 있는 중소형 원자로를 활용한 수소 생산 공동 연구 개발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2030년까지 정부가 이제 수소를 많이 생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이 2021년이니까 적어도 한 5년에서 한 6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계획할 때 현재 지금 이 원자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듯이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는 수소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태양광은 밤에는 이제 전기를 생산할 수 없죠. 그리고 풍력 이런 에너지들도 원전에 비해서는 약합니다. 원전에 비해서는 약하기 때문에 이 약한 에너지를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원자력이 앞으로도 계속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대한민국 지금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이 수소 로드맵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원전에 대한 주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전 KP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전 정비를 하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은 원전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한전 KPS를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좀 두산중공업보다 한전 KPS를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비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정비에 관련해서 원전 정비에 관련한 그런 계약 금액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계약 기간이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1, 2, 3, 4호기 시운전 정비가 있었는데 2022년까지 3천억 정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23년까지 349억 정도의 이런 원전 정비에 관련된 그런 계약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운전 정비 이후 이제 경상 정비, 그다음 이런 계획 예방 정비 이런 것들의 수조가 잡혀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전 KPS 원전 말고도 또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 기업은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들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유지하고 유지 보수하고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원전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다른 이제 화력, 수력 이런 200기 이상의 다기종 설비들을 정비를 한 노하우가 있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완전 원전에 몰빵하지 않는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내가 원전에다가 투자하고 싶고 원전 정비에다가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원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발전 설비들에 대한 기술도 가지고 있는 한전 KPS가 또 어떻게 또 좋은 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리스크 회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인력 풀이 많다라고 합니다. 인력 풀이 굉장히 많고 꾸준히 증가해 왔고 지적재산권도 많다라고 하고 최신 기술을 위해서 R&D에 한 5% 정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또 한전 KPS의 매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 KPS는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2030년까지도 원전은 줄어들고 34년까지도 원전은 결국은 줄어든다라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이 잠깐 빛나고 결국 나중에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고, 신재생 에너지가 조금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는데요. 솔직히 미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세계 정부들의 움직임을 봐서도 다시 원전을 주목을 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고, 최근 들어서 이 지금 전력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수소에 대한 그런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근에 이제 세계 정부들이 2030년까지는 원전을 더 늘리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18%에서 한 10%까지 원자력이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고, 그런데 34년까지는 그래도 꾸준하게 줄어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크게 줄어들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미지수지만 줄어들긴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석탄이 더 빨리 줄어들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석탄은 최대한 빨리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원자력은 고민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고, 한전 KPS에서 신재생 에너지에도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 위한 발전용 연료 정지를 굉장히 크게 이제 세우겠다. 태양광도 크게 늘리고 풍력도 크게 늘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늘리려면은 당연히 이제 원전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고 원전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ESS라고 이제 전기를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 배터리 시스템에도 어느 정도 사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이다. 한전 KPS의 좋은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지만은 또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린 사업의 매출액을 30년 매출의 이제 15%까지 늘릴 것이다라는 그런 점, 처지지 않고 도태되지 않고 열심히 투자를 늘린다는 점이 좋은 점이 될 수 있겠고, ESG 굉장히 최근에 주목받고 있죠. 환경, 사회, 기업 구조 가치에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투자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폼 기반을 마련한다라고 하죠. 어떤 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아무래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AI가 아닐까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린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이런 부분 모든 기업들이 취해야 되는 형태이지만은 어쨌든 당연한 것을 당연히 잘 쫓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원전 해체, 핵심 기술 확보, 이 부분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탈원전 이런 기조를 이어가면서 원전 해체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었고, 앞으로 결국 원전도 줄어드는 날이 2023년, 2030년 이후로는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전을 해체를 하고, 그 다음에 핵 폐기물들을 처리를 하고 핵 연료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이런 한전 KPS가 또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염하는 거, 핵 연료를 이제 제염 처리하고 이송하고, 그 다음에 SSC 제염, 원자로 내장품 절단, 진짜 원전을 분해하는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부지 복원까지 이런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 KPS에 대해서 또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력 관리, 그 다음에 원전 정비, 원전 해외 수출 관련 플러스 안정적 배당금을 노리는 투자는 한전 KPS,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전뿐만 아니라 전력 관리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리스크 분산형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완전히 이제 원전에다가 집중을 하고 싶으신 분들, 당분간은 원전을 대체할 뭔가가 없다, 원전이 다시 주목을 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은 차세대 소형 원전을 이제 개발하는 SMR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노리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제 두산중공업으로 가시는 거죠. 두산중공업이나 한전기술에다가 주식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원전에 들어가는 우라늄을 이제 노리시는 분들,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호주 ERA를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부분이 더 이제 정확한 투자가 될지, 또 좋은 투자가 될지에 대해서는 뭐 속단하기는 이르겠지만은 뭐 이런 기업들을 선별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탄소 감축 시대에서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잠깐의 에너지 격차, 에너지가 부족한 시대를 노리는 원전 투자는 적어도 3년간은 유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다시 주목받고 있는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주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해주보탭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